어떻게 나오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제킨필드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 토크쇼 4회 네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좀 화면이 밝게 나왔는데 또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하니까 또 어둡게 나오네요, 얼굴이. 원래는 제가 얼굴이 좀 하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얗냐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화면이 제가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게 좀 나오는데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생긴 거는 되게 하얗고 너무 하얘서 뭐 가끔씩 귀공자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진짜로 한번 들었습니다. 귀공자라고. 어쨌든 간에 하얘가지고 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막 공부만 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되게 여전히 까맣게 나오네요. 이건 앞으로 계속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석세스 프린시플 책에 대해서 또 이제 진행을 계속 해 나갈까 해요.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내용이 많습니다. 양이 이 두께가 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가볍게 읽거나 뭐 이렇게 좀 독서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55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이게 번역된 책이고, 그리고 양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단번에 읽어내리기에는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번역 특성상 좀 딱딱하거나 우리나라의 그런 어법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읽을 때 또 행간을 읽는다고 얘기하고, 그 본질의 뜻에 대해서 본질의 뜻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읽다가 어려운 것이라든가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제켄필드 사이트가 있거든요. 더 successprinciple.com으로 질문을 하시면, 영어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질문하시려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영어로 질문을 하시려면은 제켄필드 석세스 프린시플.com이나 아니면 제켄필드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켄필드의 홈페이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만을 위한 사이트고요. 제켄필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 그 밖에 다른 자기가 진행하는 그런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책을 펴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첫 번째죠. Success Principle No. 1,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라 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Success Principle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챕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챕터였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라. 뜻은 좀 이해하기는 괜찮아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왜냐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이 독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이론이나 예제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은 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외국의 약간 문화라던가 그런 이제 영어권에 그런 사상들이 녹아져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에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변환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첫 번째에서 그 내 삶을 100% 책임져라,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불평이나 불만을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권한이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 이게 이제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남 핑계를 대고 이제 불평을 대고 이제 블레임하고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 삶이 나한테 권한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룬 예제는 아닌데, 제가 이걸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제 중에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발생한 사건, E 해가지고 E는 이벤트, E 플러스 R 이퀄 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쩔 수가 없는데 E 플러스 R,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폰스가 반응이 되겠죠. 우리의 반응을 바꿈으로써 E 플러스 R 이퀄 O라고 얘기하거든요. O는 outcome,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대 10의 원칙은 10대 90이죠. 공식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90%의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제 90%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10%,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 거는 10%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R, 리스폰스잖아요. 그게 이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에 이제 90%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 우리가 90%를 차지하는 게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 되는데 그게 제가 스티븐 코비의 그 예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족이 출근길에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출근길에 있는데 자기 딸내미가 이제 그 자기 옷에 이제 커피를 쏟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이제 막 커피를 왜 쏟고 부주의하냐라고 이제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을 내니까 이제 딸이 막 울고 불고 이제 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랑도 싸우게 되죠. 왜 커피를 그렇게나 놔두게 했으며 뭐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 보니까 자기 딸은 계속 학교 갈 준비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불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아내도 완전히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삐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학교도 늦었잖아요. 자신도 늦었지만 늦어서 이제 딸이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스쿨버스 시간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딸을 태우고 그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줘도 자기 딸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으니까 이제 본척먼척하고 학교로 뛰어가 버리고 이제 그리고 자신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까지 태워줬으니까 더 늦었죠. 그래서 이제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해서 과속 딱지도 뜯기고 회사도 지각을 해서 이제 자기 상사한테 찍히고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회사에 도착하고 나니까 자기 서류 가방, 중요한 이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도 집에 놓고 온 거죠. 완전히 이제 하루가 엉망이 된 거예요. 커피를, 처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커피를 쏟은 뒤에 그 반응이 자기가 커피를 쏟고 나서 이제 신경질을 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커피를 쏟았는데 아 괜찮다 이제 타이르고 뭐 이건 액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자기 딸과의 사이도 멀어지지가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랑도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일은 없었겠죠. 가족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었겠죠. 자기가 서류 가방을 놓고 오는 일도 없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커피를 쏟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응을 바꾸는 게 우리 결과를 바꾸는 게 전체의 이제 90%를 차지한다. 그런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바꿈으로써 전체의 이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커피를 쏟았을 때 아,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뭐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이 자기 삶을 100% 책임져라라는 그런 이론에 가장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예시를 들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 E 플러스 R 이퀄 O라는 이제 공식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공식에 적절하게 대입할 수 있는 예시가 아까 전에 이제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법칙들이 그 성공학을 다루거나 그러는 구루들이 굉장히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나 아니면은 잭 캔필드, 켄 블랜차드. 켄 블랜차드는 저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제 어렵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다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막상 뭐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도중에 하다가 말도 조금씩 까먹기도 하고 좀 여전히 쉽지는 않네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지금 혹시 지금 두 명이 방송하다 보니까 들어와 계신데 들어와 계시면은 인사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지 또 많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오늘 또 질문이나 이런 또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이런 또 소통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한 분 계신데 들어오실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아무튼 뭐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요번에 가입하셔가지고 굉장히 형진 인당 맘님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댓글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좀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가 그동안 조금 조용했었던 면이 있었거든요. 저희 카페는 이제 묵묵히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자기 할 일을 하시면서 묵묵히 이렇게 나가는 약간 스타일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힘이 나는 도움이 되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댓글 보니까 광주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모임에 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아쉽네요, 저도.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은 참석 한번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서울 올라오시거나 이러신 일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한번 찾아뵙고 많은 대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뭐 묻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럴게요. 시크릿으로. 시크릿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시크릿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름 구체적으로 쓴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2% 부족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쓰고, 이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만 읽고 생각을 하기에는 잡념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시크릿에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더 사이언스 오브 게링 리치 랑 시크릿 감정편 책과 함께 읽어봤어요. 감정편 제가 보낸 메일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예, 예. 그, 예, 맞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만 언급되어 있는 사이언스 오브 게딩 리치라든가 아니면은 저 마스터 키 시스템 이런 책들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심상을 하기 전에 명상이라든가 명상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고 있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크릿에서도 다루고 있긴 한데 시크릿에서는 저자가 많잖아요. 입이 많잖아요. 말하는 말. 입이 많으니까 계속 뭐 이거 해야 된다 또 저것도 좋다 뭐 이것도 좋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워낙 그렇게 중요하게 하다고 얘기 나오는 말들이 많으니까 이 독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잭앤필드 얘기만 계속 했지만,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 중에 밥 프록터라고 있어요. 이 밥 프록터 이분은 이제 끌어당김 법칙도 정말 중요하고, 끌어당김 법칙에 있어서, 끌어당김 법칙으로도 정말 많이 바뀔 수가 있지만, 거기에 누락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어, 더 로우 오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동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진동의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 그 주파수가 나간다는 거죠. 그 진동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감정의 주파수. 그래서 그 감정의 주파수를 맞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끌어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감정 그 자체다. 라고까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프로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요것도 한번 질문하실 때 동안 요 공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석세스 프린시플을 읽으면서 질문 많이 할게요. 아, 이 책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잭켄필드의 또 석세스 프린시플 과정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어로 들었을 때의 잭켄필드 그리고 잭켄필드의 그 영어로 된 교재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로 된 게 아니고 한국어가 아니고 그런데 솔직히 영어로 접하는 게 더 쉬웠어요. 이 번역된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솔직히 더 어렵더라고요. 아, 뭐랄까, 그 번역체 특유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할 때는 어떤 액티비티라든가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이해하기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일단 읽으시고 이제 이해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그 많은 내공이 쌓이실 거라고 제가 진짜 확신을 합니다.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도 진짜 어떤 책을 읽거나 뭐 독서 토론에 가셔도 절대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내공을 지니셨다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라이브도 오늘 두 분이나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진행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계속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이렇게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방송을 뭐 제가 아까 준비한 내용은 계속 외치면서 계속 말하면서 이제 다 진행을 일단 해서 어 일단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특별히 마칠까 하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명이 조금 방송하는데 조금 그래요. 예, 어쨌든 뭐
한 분이 더 또 들어오셨네요. 사람 계속 들어오시니까, 시청자분 계속 들어오시니까 이거 방송을 계속 이어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유선희님,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카페 회원님이신가요? 유선희님? 왜냐면은 제가, 저희 페이지를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제가 카페에서는 좀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어, 예. 혹시 카페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카페가 이제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실명 기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끌림이란 닉네임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끌림이라는 닉네임 못 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제가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다 답글 달아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바로 못 알아뵈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석세스 프린스플에 대해서 첫 번째 과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예시에 대해서 이제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법칙들이에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법칙들 중에 되게 유명한 법칙이래 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90대 10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븐 코비 이렇게 딱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100% 책임져라 라는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어쨌든 글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가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챕터 하나씩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도 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던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유선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저희 카페에 들어와 주셔서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주 남겨주시고 좀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 저희 회원님들 눈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일단 라이브 방송을 다짜고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라이브 방송은 저도 이제 오늘이 네 번째니까 어, 일단 쉽지는 않은데 정말 라이브 방송 보면 계속 말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준비한 거 이제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좀 멍해지네요. 사람들 다들 그렇겠죠? 정말 뭐 쉽지는 않은데 예, 방송을 이제 매일 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저희 제가 이제 멤버십 첫 모임을 한번 이제 샘플 모임을 한번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해드렸는데, 내일 멤버십 모임이 9시에까지 할 예정이에요. 아마 멤버십 모임이 끝나고 바로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멤버십 모임은 이제 시크릿 책을 바탕으로 해서 모임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이메일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니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30분 정도 저기, 시크릿 책의 감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 회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 결과에 대한 것만 딱 이미지만 딱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 잭킨필드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트레이닝 방법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본 트레이닝 본래 이제 하는 이제 기초랑 심화 트레이닝에 대해서 샘플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내 멤버십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멤버십은 계속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리고 저기 트레이닝을 이수하신 분들이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별도의 참여비 없이 장소비 10,000원 정도만 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고 이제 일반 회원분들은 이제 회당 33,000원 정도의 참여비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 그 분들이 계속 그때에 느꼈던 그 마인드의 변화라든가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성과를 낼 때까지, 진행하는 그런 책임 트레이닝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기간은 1년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고 제가 또 뭐 매주 이메일 이제 보내드리면서 계속 관리해드리면서 정말 굉장한 성과를 내실 때까지 왜냐면은 굉장히 저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알고 이 방법을 알고 마인드가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대단한 성과들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변화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굉장한 분들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도구는 똑같은데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망치나 정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한테 석세스 프린시플이라는 망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 정도의 작품을 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그 손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그 미켈란젤로의 막 그런 작품 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좀 약간 홍보를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지금 폰에 배터리도 다 됐다고 알람이 뜨긴 했는데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저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성공하신 분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